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5만 원짜리 지폐와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아마도 5만 원짜리 지폐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5만 원짜리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명 희귀템이라고 불리는 1998년도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이 몇십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500원짜리 동전을 택했겠죠. 이렇게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숨은 보석 같은 해외 부동산 이야기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죠.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돈 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줄 전문가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처로 핫한 곳이죠. 지난 시간에도 짚어드렸던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 인구의 10%가 거주할 만큼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대표님,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은 그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7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최근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7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변화보다는 좀 지속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하고는 다소 다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캘리포니아 2019년도 7월 주택 그 판매 동향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그 판매량을 볼 것 같으면 거래량은 전월 대비해서는 5.6%가 증가를 했고 2018년 동기 대비해서는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좀 주춤하고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전월 대비해서 5.6%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2018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2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피크를 이룬 이후에 이제 약간 그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그래서 7월 부분이 가장 그 거래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에 비해서 7월에 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작년 대비해서 1.1%가 늘었다는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호황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는 0.4%가 다운이 됐고 2018년 동기 대비해서는 2.8%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월 대비해서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판매 가격 자체가 좀 흐름세가 좀 꺾이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2.8%가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7월 달에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사는 사람은 많지만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 아니면 달려들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가격이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는 부분이 투기의 어떤 목적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판매량 증가 및 가격 인상의 그 가장 큰 요인은 낮은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해서 거래량도 1.1%가 늘고
가격도 2.8%가 상승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좋은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낮은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고정의 경우 2018년 동기 7월에 4.53%가 모기지 이자율이었는데 2019년 7월에는 3.77%입니다. 무려 0.8%가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율은 그 부동산 판매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래 90% 이상, 다시 말씀드려서 집을 사는 매수자의 90% 이상이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 대비해서 0.8%가 이자가 하락이 됐다는 것은 집값 하락보다는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됐고, 하지만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야 된다, 사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매도 희망가 대비의 실제 판매 가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하시는 분이 내가 이 집을 얼마에 팔 건지를 이제 내놓으시는데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에 살 것인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시는 분이 100만 원에 파시고 싶은데 사시는 분이 90만 원에 사고 싶으면 그 비율이 0.9%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하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8년 7월에는 그 수치가 99.6%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만 원에 내면 99만 6천 원에 집이 거래가 됐다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9%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0.6% 하락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매도가 대비해서 매수 가격 자체가 판매 가격 자체가 그렇게 하락이 되지 않은 걸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떤 침체보다는 작년의 흐름을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는 침체보다는 작년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떤 그 지역별로 어떤 가격의 변동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캘리포니아는 크게 이제 뭐 여러 지역으로 나누는데 크게 저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지역이 한 4군데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베이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크라멘토를 중심으로 한 센트럴 밸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산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 이제 중심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하는 남가주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 지역을 눈여겨서 봐야 되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바로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이라고 해서 그 새로 주택 단지들이 이제 많이 신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네 지역의 어떤 주택 동향을 보면 어떤 그 캘리포니아 전체의 어떤 부동산 주택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택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그 지역별로 제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뭐 캘리포니아 전체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에 지금 중간 가격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약 60만 불 정도가 되고요. 6월 달에는 61만 불 정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이 된 부분을 보여줬고요. 콘도 같은 경우는 작년이 48만 불이었는데 현재는 47만 불 정도 됩니다. 한 1만 불 정도가 또 이제 하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LA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가 54만 5천이었는데 6월에 54만 5천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7월에는 55만 불에서 한 5천 불 정도가 거꾸로 좀 인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캘리포니아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LA는 상승이 되는 그런 또 시장을 보였습니다. 그 센트럴 코스트 그 중부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69만 9천에서 68만 5천이니까 어떤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센트럴 밸리 다시 말씀드려서 그 세크라멘토 중심으로 한 지역 같은 경우는 34만 불에서 34만 5천. 인랜드 엠파이어 새로 많이 그 신설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37만 9천에서 38만 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유익 있게 보셔야 되고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거는 96만에서 95만 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전월 대비해서 7월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업앤다운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보다는 작년과 전월의 어떤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별로는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전년 대비했을 때 저희가 한번 유의 깊게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년에 59만 불 정도 됐는데 61만 불 정도니까 약 2만 불 정도가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가격이 상승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48만 5천에서 47만 불. 다시 말씀드려서 15,000불 정도가 이제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캘리포니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인상되고 있지만 콘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월 대비해서 7월이 가격이 하락됐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이 부분은 뭐냐면 LA 같은 경우는 콘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만약에 집을 구입하신다든가 어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콘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LA 같은 경우는 53만 5천에서 55만 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A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지금 많이 오히려 상승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뭐 센트럴 코스트 같은 경우는 70만 불에서 68만 5천이니까 좀 가격이 좀 하락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밸리 같은 경우는 세크라멘토 인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은 상대적으로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던 분이 그 지역을 좀 벗어나서 그 외곽 지역인 밸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뭐 어떤 의미를 두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나 LA를 벗어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선택지로 이런 부분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같은 경우는 36만 5천에서 38만 불로 올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도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LA나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어떤 대안처로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98만 불에서 95만 불. 어떻게 보면 LA는 상승이 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가격이 하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의 어떤 추이를 계속 좀 보시면서 투자의 어떤 시기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2019년 7월 주택 판매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캘리포니아를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이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해 있는 북쪽을 노던 캘리포니아, 또 LA와 샌디에고가 있는 남쪽 캘리포니아를 서든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변환했을 때 남가주 그리고 북가주라고 부릅니다. 대표님, 북가주 주택 동향 어떤가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전반적인 그 주택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 그 지역별로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북가주 그러면 저희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북가주라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뭐 쉽게 생각하셔서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아는 이 산호세. 다시 말씀드려서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실리콘밸리 지역을 저희가 북가주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에서 맨하튼 다음으로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하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가주 지역의 어떤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제가 몇 지역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제일 투자를 많이 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18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가격은 주택 가격이 중간 가격이 무려 165만 불입니다. 16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8억, 19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에는 176만 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2019년 7월에는 160만 불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그 구입자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어떤 주택 구입을 하시다는 것보다는 주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된 수치가 이 주택 판매 가격에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거에 상관없이 집을 계속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택 구입을 원하시고 그 주택을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고 어떤 조정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이제 그 집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주춤주춤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집 구입하는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7월 판매 동향에 이제 반영이 됐고 그게 이제 이 중간 가격의 어떤 동향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관심 갖는 지역이 산타클라라입니다. 산타클라라. 이 산타클라라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못지않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그 비싼 지역 중에 하나고 또 이제 특히 거기는 고연봉자들이 많이 그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약간 그 하락세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가 가격이 비싸니까 거기에 집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벗어난 지역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그 매매량이라든가 거래량이 조금 하락됨으로 인해서 어떤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중간 주택 가격이 135만 불이었는데 2019년 6월에는 135만 불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에는 가격이 130만 불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격 자체의 어떤 하락세의 어떤 조짐을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8월에 이제 또 반영되는 숫자를 보게 되면 저희가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하락으로 가게 되는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가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를 살펴본 이후에 투자의 어떤 시기를 정하시면 미국 부동산 특히 이제 북가주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지역은 어떤가요? 북가주 대비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가주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 지역을 저희가 흔히 이제 그 북가주 지역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남가주 지역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지역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지역을 저희가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남가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로스앤젤레스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그 두 지역은 또 왜 중요하냐면은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미국 내에서 해외 이민자들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역의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지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중간 주택 가격이 2018년 7월에는 59만 7천 불, 약 60만 불에 해당이 됐습니다. 6월에는 59만 9천 불, 뭐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지만 약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에는 61만 1천 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샌프란시스코는 가격이 하락된 모습을 보였는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작년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된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6월에 대비해서도 가격이 상승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어떤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가격의 흐름이 가격의 어떤 그 침체라든가 가격의 하락보다는 아직까지는 매수자들로 인해서 가격이 지탱되고 거래량이 지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 뭐 가격이 굉장히 하락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 기다리셨던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의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투자하시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가격의 흐름이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사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사셔도 되고 만약에 가격의 흐름이 상승세에서 꺾여서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다시 조절해서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는 투자를 바로 결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이 수치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82만 9천 불이 2018년 7월이었는데 2019년 6월에는 거꾸로 84만 2천 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2019년 7월에는 가격이 하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의 상승세가 어느 시점을 지나서 약간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7월, 8월 가장 피크인 7월, 8월의 가격 흐름을 보면서 오렌지 카운티에 투자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살기를 원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주택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국경 지역하고 맞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민자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지역의 가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2018년 7월 같은 경우는 65만 불이었는데 2019년 6월에는 65만 불, 약간의 그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에는 다시 65만 불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업앤다운은 있지만 지속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계속 작년 이후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 달 9월달, 10월달 이 정도를 보시고 하락세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서 투자를 하셔도 좋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상에서 가격이 8월, 9월, 10월이 오르는 타이밍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 현재 가격 자체가 어떤 흐름이 지속적으로 평행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는 올랐지만 전월 대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한두 달 더 보고 가격의 흐름이 하락으로 갈 경우에 투자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A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가격의 하락세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남가주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가주와 북가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안 지역에 있는 중가주 지역은 어떤가요? 주택 판매량 많이 증가했나요? 예, 중가주 특히 이제 저희가 센트럴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중가주 지역은 이제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이 산타바바라입니다. 산타바바라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낯설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산타바바라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의 별장들이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LA에서는 차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중가주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택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미국 전체의 어떤 주택 시장에서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뭐 LA나 샌프란시스코에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내려와서 정착해서 사시는 지역이 바로 이 산타바바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타바바라의 주택 가격도 저희한테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끌게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센트럴 코스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산타바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타바바라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같은 경우에 55만 불이었는데 현재는 69만 5천 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흐름이 정체 내지는 하락으로 가는 타이밍인데 거꾸로 가격 대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26.4%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저희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타바바라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은퇴를 하시고 많이 오시는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LA나 샌프란시스코의 가격이 비싼 집을 정리하시고 처분하시고 그 여윳돈을 가지시고 산타바바라로 이주를 하셔서 생활하신 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나 LA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지역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싼 지역으로 이동해서 유입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산타바바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바바라에 대한 부분은 가격의 어떤 하락이라든가 가격의 어떤 상승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정착을 해서 혹은 내가 뭐 이민을 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산타바바라는 지금도 투자의 적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타바바라 부분은 투자라는 게 뭐 시기적으로 어떤 저울질 하시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주를 해서 지금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투자를 하셔도 크게 손해를 보는 지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이 몬테레이인데요. 몬테레이는 또 왜 유명하냐면 페블비치라는 그런 세계적인 골프장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몬테레이 같은 경우는 65만 5천 불인데 65만 1천 불. 다시 말씀드려서 가격이 거의 평행합니다. 그래서 몬테레이 지역은 이제 그 산타바바라는 LA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몬테레이는 샌프란시스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은퇴하시고 이민하시는 지역이 이제 몬테레이 지역이니까 몬테레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고 산타바바라는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LA나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서 몬테레이나 산타바바라에 정착하고 싶다면 어떤 가격의 어떤 투자의 시기가 하락이나 상승이나를 따지시기보다는 지금도 뭐 적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해서 여생을 즐기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내륙 지역의 주택 판매량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해안 지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내륙 지역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세크라멘토입니다. 세크라멘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캘리포니아의 등뼈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내륙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가주 내륙 지역이라고 하는데 세크라멘토가 이제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이 세크라멘토를 중심으로 해서 뭐 프레즈노나 이런 도시가 있는 지역이 이제 저희가 내륙 지역이라고 합니다.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해안 지역보다는 가격들이 절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소외시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씀드렸듯이 내륙 지역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제 LA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해안 지역이 너무 가격들이 비싸다 보니까 이주 자체를 이제 그 세크라멘토라든가 나머지 내륙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기로 인해서 거래량도 늘고 판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2019년 7월에 어떤 동향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관심 갖는 지역이 이 세크라멘토 지역인데요.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전년 7월에 37만 불 정도 됐었는데 6월 달에 39만 불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39만 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륙 지역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보다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또 관심 갖는 지역이 어디냐 프레즈노 지역입니다. 프레즈노 지역은 이제 뭐 흔히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곡창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창 지역으로 알고 프레즈노는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의 곡창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또 가격 변동도 굉장히 좀 그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도에 28만 불이었는데 6월 달에 28만 3천 불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는 28만 4천 불입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 자체가 원체 싸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상승폭이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 또 하락폭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가주 내륙 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의 어떤 상승 그리고 하락보다는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중가주 내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은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 내에서 호화주택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9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경제력이 높은 편인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어떤가요?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재고량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인데요. 재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안 팔린 그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는 3,300개 정도가 이제 안 팔렸던 숫자고요. 그러니까 3.3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3.3이 인덱스 숫자였는데 올 7월에는 3.2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재고량의 어떤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3.3이라는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2나 2라든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재고량이 감소되면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3.3이었는데 숫자가 6이라고 그러면은 재고량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건데 거의 뭐 3.3, 3.2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2.7인데 2.9로 늘었다는 거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가격 자체가 이제 하락의 어떤 요인이 거래량이 줄었다. 다시 말하면 거래량이 줄면 재고량이 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 재고량이 줄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면
재고량이 늡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치에서 나타나고 그게 판매 가격이 꽂혔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LA 같은 경우는 3.7에서 3.5라는 거는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센트럴밸리입니다. 아까 중가주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거나 조금의 상승을 보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재고량이 2018년 7월에는 3이었는데 2019년 7월에는 2.7입니다. 재고량이 줄었다는 것은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고 이게 가격의 상승이나 가격의 지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2018년에 2.2였는데 2.5로 늘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간 가격입니다. 중간 가격이 미디언 타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장에 내놓고 팔릴 때까지의 가격입니다. 팔릴 때까지의 가격인데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제 시장을 한번 저희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가 작년에는 18일 정도에 이제 거래가 소진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18일 이후에 뭐 계약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올해는 21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물건을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 18일이 걸려서 계약이 성사됐던 부분인데 올해는 21일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금 그 시장에서 어떤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16일이었는데 21일로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캘리포니아 전체로 봤을 때 콘도로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의 어떤 조짐을 확실히 수차로 보여준다는 걸 의미하고요. LA 같은 경우는 23일에서 26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관심 갖는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도 15일에서 18일. 과거에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집을 그냥 팔려고 내놓으면 바로바로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판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지속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점차 이제 재고량도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현재는 모기지 시장에서 받쳐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이 거의 비싸게 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시장 자체가 좀 침체기라든가 어떤 하락의 국면으로 가는 여러 가지 조짐들을 수치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잘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북가주와 남가주의 경우 주택 재고량 어떻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북가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1.61이었는데 재고량 인덱스가 1.6이었는데 2019년에는 2였습니다. 6월에 2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4로 줄어서 뭐 재고량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고량이 큰 변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북가주 전체로 봤을 때는 재고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원래는 거래량 자체는 많은 지역이지만 내놓으면 바로바로 팔릴 수 있는 지역에서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마큼 시간이 걸리냐는 부분인데 샌프란시스코만 봤을 때는 15일 걸리던 부분이 올해 14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라든가 재고량은 전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 다시 말씀드려서 빈번하게 이제 거래는 되고 있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거래량 숫자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소수로 많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이제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는 2.2에서 2.3 재고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거래되는 시간도 11일에서 14일.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장 자체가 좀 침체기로 가는 단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남가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남가주 같은 경우는 이제 LA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인덱스가 3.5였는데 현재 3.2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시간도 18일에서 21일로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고량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줄었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매수자와 매도사가 이제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상승에서도 나타난 부분인데 매도자가 집을 내놨지만 내가 이 가격이 아니면 안 팔겠다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맞춰야지만 팔겠다는, 그러니까 매도자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 버티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이제 가격이 어떤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도자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내가 그리고 적당한 가격을 받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 수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뭐 재고량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대기 시간이 19일에서 24일로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똑같은데 오렌지 카운티는 LA하고 달리 매수자가 버티는 시간도 있지만 매수자 같은 경우도 가격 자체를 적당한 가격이면 안 사겠다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수치에서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보면 판매 가격에서 보면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락 내지는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매수자 쪽에서 매도자보다는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서 이런 수치들을 봐야 되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이제 줄었고요. 거꾸로. 그다음에 대기 시간도 14일에서 15일. 그래서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힘겨루기를 해서 어느 쪽이 우위한 시장에 그러니까 우위를 갖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차이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예, 뭐 해안 지역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볼 것 같으면 몬테레 같은 경우 4.4에서 4.1, 산타바바라도 4.6에서 4.4. 다시 말씀드려서 재고량에 그런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지역 가치는 뭐 거의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이렇게 변동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거래 일수 같은 경우는 24일에서 22일로 줄었고 또 산타바바라 같은 경우는 25에서 21일로 줄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매수자보다는 매도자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어떤 가격이 맞으면 바로바로 해준다는 부분이고 또 매수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격 자체를 힘겨루기를 안 하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집을 사야 된다는 부분이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에 내륙 지역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는 뭐 어떤 힘겨루기보다는 바로바로 그냥 물건이 나오면 실제로 거래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샌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2.6에서 2.2 거래 그 재고량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그 거래일도 10일에서 11일이라는 의미는 거의 그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 매수자 매도자가 어느 시점 되면 바로바로 거래를 하는 어떤 힘겨루기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가주 지역, 특히 이제 내륙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집이 나오면 자기한테 맞는 집이 나오면 어떤 힘겨루기를 하시기보다는 바로바로 구입을 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주변을 비롯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뢰를 해주시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길게 내년까지 캘리포니아에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 투자자들이 꼭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캘리포니아 주택시장 전망 어떤가요, 대표님? 예, 뭐 주택시장이 사실은 올해 굉장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한 거하고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장 형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받쳐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하락이라든가 침체로 가야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안 가고 있고 받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캘리포니아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그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점을 좀 잘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격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상승세는 주춤합니다. 뭐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전년까지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 아니라 뭐 조금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상은 하락 내지는 주춤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자율을 인하시키고 있는데 지금 뭐 하반기에도 또 한 번 이자를 뭐 인하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자가 또 하락되면은 이게 또 한 번의 또 그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매수자들이 과연 사는 시장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장에 들어오느냐에서 어떤 가격 흐름이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 것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하락세의 장이 눈앞에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단지 그 시점이 언제이냐는 부분은 이자율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락 시장이 빨리 올 것이냐 아니면 늦게 올 것이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가격의 흐름 못지않게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미국의 모기지 이자료입니다. 모기지 이자료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시기를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택시장의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이민 정책과 이자율인데요. 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조금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낮은 이자율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일수에서 볼 수 있듯이 구매력이 조금 약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잘 맞춰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미래가치가 높은 알짜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저는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조호바루에 위치한 상가를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덜컥 투자를 했는데 분양 대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였더라고요. 아직까지 일은 해결되지 못했고 노후 대비로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가족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습니다. 돈 잃고 건강까지 해치게 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으로 만나봤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런 경우 좀 많이 있나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살펴보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시고 해외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너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이 수익률만 너무 집착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어느 부동산이나 투자를 하실 때 수익률 확정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제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셔서 이런 낭패를 많이 보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여러 번 가서 보시고, 또 계약서가 이제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돼 있거나 현재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확인들을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기를 당하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한국이 아니고 해외이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수익률 말고 어떤 걸 조금 살펴봐야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기 유형도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에 가장 많았던 사기 유형은 뭐냐면 토지입니다. 토지. 뭐 캄보디아에 가서 뭐 토지를 산다든가 베트남에 가서 토지를 사주겠다 해서 가서 이제 보면,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토지를 받습니다. 받는데 뭐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게 뭐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현지의 가장 유력자하고 내가 친하기 때문에 이 땅을 아무도 못 받는 건데 내가 불화받은 거다 하면서 땅을 팝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땅이 없습니다. 그게 왜 이제 물로 그냥 덮여져 갖고 땅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기를 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현지의 유력자하고 잘 안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총리, 뭐 어디 뭐 장관 이런 사람을 많이 알아서 내가 허가를 받아줬다. 이런 사기를 좀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요새 이제 뭐 아파트 분양되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살 수가 있고 내국인이 살 수 있는 부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살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못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내국인 이름으로 가명 차명으로 사고 나중에 네 이름으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뭐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고, 필리핀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차명으로 사놓고 나중에 그 차명으로 해놓으신 분이 그 현지인이 변심을 해서 그 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완비가 돼 있는 거고, 또 타이틀 인슈런스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절차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낭패를 안 보시고 손해를 안 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믿을 만한 분에게 투자를 하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이렇게 최근에 뉴스에도 52억 원 상당의 그 피해를 입으신 분도 많았고요. 예.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 피해를 당하신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이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거죠. 수익률. 뭐 저한테도 이제 그 고객분들이 많이 연락을 오시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수익률 몇 프로냐? 뭐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세계 어디 부동산 투자는 수익률 확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익률 확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결국은 사고 나면 뭐 임대하는 업체나 이런 거는 관리하는 업체는 있을 수 있지만, 관리하는 업체는 그걸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손님을 대행해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리하는 업체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뭐 레지던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는 게, 그 뭐 쉐라톤이나 뭐 메리엇이나 그런 유명한 회사가 관리해 주는 것 같은 경우 큰 손해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뭐 내국인이 뭐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한국에서 뭐를 결정하지 마시고 현지 가서 보고, 현지 사람들 몇 명 만나 보고, 물건도 좀 보고, 실제로 내가 살 지역인데 주위가 어떤지도 좀 보고, 우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현지어에 사인하시는 거는 뭐 속된 얘기로 눈 감고 사인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뭐 영문본으로 되어 있든지 한글본으로 되어 있든지, 혹은 그게 이제 한글본과 영문본하고 또 현지본하고 같은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보고 사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뭐 분양 광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뭐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선의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거는 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일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좀 내가 미심쩍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좀 안전하게 좀 검증된, 그리고 한국 사람이 실제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뭐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면 이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안전한 투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렇다면은 절차나 이제 세금 관련 부분이 대한민국과는 조금 달라서 이런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요. 뭐 간단합니다. 우선은 그 나가실 때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나가실 때 은행에서 신고를 하시고 해외 투자 절차를 밟으시고 좀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세금은 간단해요. 세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나 등록세는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시고,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시고, 만약에 어떤 환차익이 생기면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집을 파셨는데 신고를 안 하신다든지, 나가실 때 신고를 안 하셔서 외화 밀반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거보다는 절차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내 주거래 은행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신고를 하시고 나가시고, 처분을 하시면 반드시 처분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이런 부분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사기에 대한 부분은 투자할 때 꼼꼼히 살펴보시면 사기라는 부분은 안 당하시니까, 그런 부분만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런 불상사는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 노후 대비로 모아온 돈을 다 투자를 했고 아직까지 일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이럴 경우 투자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법적으로 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현지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뭐 투자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뭐 어떤 법적으로는 소송을 한다든지 뭐 분양사를 소송하셔도 되고 시행사로 소송을 하시든지 이렇게 소송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송이라든지 진행해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하셔야 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시기보다는 좀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주위에 모아서 그래서 어떤 그 현지에 있는 뭐 변호사를 고용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법적인 해결을 하셔야 이게 해결이 되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별다른 해결책은 없긴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과 같이 함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